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채은 강사입니다. 레슨 5부터 레슨 10까지는 기존과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앞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했던 것을 문제 안에서 주어진 텍스트 안에 정보를 이해해서 컨셉을 찾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좀 바꿀 거예요. 이미 레슨 1부터 4까지 해서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 개념들만 가지고 계시다면 레슨 5부터 10까지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강좌당 레슨은 2개씩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예습도 철저하게 해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우선 레슨 5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레슨 5, 레슨 6 예습 미리 다 하셔서 문제 푸시고 다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5, Consumer Economics, 소비자 경제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7페이지 교재를 펴보시면은 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 표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시 PPT에 정리를 해왔으니까 슬라이드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예습하시면서 보셨다면 아, 내가 아까 읽어봤던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오늘 무엇을 배울지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읽어볼게요. Most people will borrow money at one time or another.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빌립니다. They may want to borrow for college.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to buy a car or a house.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데 돈을 필요해서 빌리기도 해요. or to purchase products at a store or online.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These are many kinds of credit available for these purposes. 다양한 크레딧들이 있고 이 크레딧은 다양한 용도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이 크레딧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이제 가운데 표가 있죠.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Types of credit. 크레딧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credit cards.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credit card가 있고 두 번째, student loans. student loans 하면 학자금 대출이라는 우리나라식 표현도 있죠. 어쨌든 student loans가 있고 세 번째, mortgages. 주택담보대출이라는 mortgage가 있어요. 네 번째, auto loans.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금액을 빌리는 auto loans도 있고요. 마지막에 personal loans, 개인 대출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크레딧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콕콕 박아만 두시면 돼요. 열심히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런 거구나 내용을 이해해 가시면 문제를 푸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purchases can be charged up to a maximum credit limit. 자, 최대 신용 한도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10억, 100억 쓸 수가 없고요. 리밋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id over time. 그러니까 100만 원이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interest rates are based on credit rating. interest rate는 이자율이죠. interest rate는 자, 어때요? 신용 등급에 따라 좀 나뉘어지는데 좀 높은 편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interest rate는 좀 높구나. 그래서 신중하게 써야겠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a credit card can be used as needed for most kinds of purchases. 어떠한 종류의 구매든지 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 한 장이면 빵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기에, 시간에, 장소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크레딧 카드는 리밋이 있다.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interest rate는 높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마지막,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냥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student loans, 학자금 대출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low interest,
이자가 좀 낮게 빌려주는 low interest federal student loans가 있고 private student loans. 자, 이거는 개인적인 학생 대출이에요. 위에 있는 건 federal이 들어갔으니까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고 아래에서는 사적인 기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있는 low interest federal student loans부터 살펴볼게요. Available to qualified students. 모두가 이 런을 받을 수는 없고요. qualified,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low interest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private student loans를 보면 available from banks,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But interest rates will be higher. 이자율이 좀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정부가 개입되지 않고 주 정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빌리게 된다면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ay require a cosigner. cosigner은 뭐예요? 같이 서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증을 서주는 개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student loans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vate student loans가 좀 이자율이 높다. 이 부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개념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개념은 mortgage,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자, home loans for the purchase of homes.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을 말합니다. They may be for 15, 20, 30 years or longer.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 사는데 뭐 5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지 않죠? 금액이 굉장히 억 단위로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갚을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많이 빌렸으면 빨리 갚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credit rating and the term of the loan determine the interest rates. 이자율을 결정하는 건 신용 등급이에요. 그리고 기간, 짧게 빌릴 건지 길게 빌릴 건지에 따라서 interest rates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rates are lo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rest rate는 좀 lower, 낮은 편이에요. than any other forms of types of loans. 그래서 좀 저렴하게, 왜냐? 우선 내가 빌리는 금액이 1억인데 그 1억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게 측정하면 빌릴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빌릴 수 있도록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 the house serves as collateral. 이 개념 중요한데요. collateral 하면 담보예요. 담보. 담보가 뭐냐면 collateral 하게 되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어서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1억을 내가 못 갚아. 내가 일을 그만둬버리고 더 이상 소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 이러면 은행에서 그렇죠.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제 그 집을 살려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은 은행께 다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를 잡고서 그 대출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mortgage는요. 집을 살 때 빌리는 건데 약간 길다. 장기간 동안의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nterest rates는 좀 낮은 편이고요. collateral,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특징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auto loans입니다. auto loans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빌리는 론이에요. 자, interest rates can be reasonable. reasonable은 뭐예요? 알맞다, 적당하다라는 뜻이에요. high한 것도 아니고 low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고요. Depending on credit rating and the age of the auto. 자동차의 그 연식이나 또는 credit rating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 typical loans range from 4 to 7 years.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정도 돈을 빌리게 되고요. 그 안에 돈을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에 있었던 mortgage는 15년, 30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게 금액이 커서고요. 자동차는 그거보다는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4년에서 7년 정도로 시간이 있네요. 자, 그래서 auto loans는 이자율이 적당하다. 그리고 4년에서 7년 정도가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loan이네요. personal loans, 개인 대출이에요. personal loans를 좀 보면 can be secured from a bank. 어디서 빌릴 수 있어요? bank,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rtgage하고는 다르게 no collateral 하면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맡기는 게 없는데 돈을 빌려주려면 아무한테나 빌려줄까요? 아니죠. 신원이 확실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often hard to get. 가끔씩은 이렇게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없으니까 500만 원 못 빌려드려요. 5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interest rates may be high. 아마 이자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크레딧을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크레딧 5개 중에서 interest rates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가 기억나시나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credit card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student loan 중에서도 private student loan이 약간 그 interest rate이 높았죠. 그리고 마지막 personal loan이 이렇게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만 차분하게 이해해 가셨으면 문제 푸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3번, 14번 문제는 테이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왼쪽에는 year, 연도가 있고 오른쪽에 inflation. 그래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우리 배웠어요. 통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고요.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비즈니스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좀 볼게요. Inflation is a measure of how fast prices are rising.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값이 빠르게 올라가는지 측정할 수 있고요. Or put it in different terms.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How fast purchasing power is falling. 그리고 얼마나 빨리 구매력이 떨어지는지. 인플레이션이면 물건을 못 사죠. 왜냐? 5만 원이면 샀던 거를 10만 원 달라 그러면 전보다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고 반대는 deflation이에요. Deflation is the opposite. 반대입니다. How fast prices are falling. 얼마나 빠르게 가격이 떨어지고 purchasing power is rising.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건을 많이 사요. 5만 원이었던 게 2만 원 하면 2개씩 사게 된다는 거라서 purchasing power이 올라갑니다.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percent of inflation measured as a percentage of change from the previous year.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의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네요. 자, 우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inflation, deflation 정의는 파악을 했고요. 퀘스천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이 표를 보시고 13번. What is the median inflation rate for the period 2007 to 2013? 미디언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 데이터 문제에서 배웠습니다. 데이터 강의에서 mean, 평균 구하기, 그리고 median, 중간값, 중앙값 구하기, 그리고 그렇죠, mode,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구하기, 그리고 range,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것을 구하기. 이 4가지를 배웠었고요. 이번엔 median, 중앙값이네요. 중앙값이라면 이 7개 중에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4번째에 있는 값을 구하시면 돼요. 가장 큰 것부터 볼게요. 2008년도가 가장 크고 2011년,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숫자는 3.1, 2012년도네요. 자, 그 다음 중앙값은 4번째인 2.9가 되겠습니다. 미디언이라는 개념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답을 C 하시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14. During what year did the country experience deflation? 자, 언제 deflation을 겪습니까? 이 문제도 쉬운데요. deflation인 거는 당연히 inflation이 마이너스일 때예요. deflation을 겪는 건 이때밖에 마이너스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B번 2009, 2009년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문제들을 굉장히 가볍게 풀어가시면 되고요.